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 유튜브 채널 이름은 프롬 채널인데, 프롬 채널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이크는 이번에 구매한 핀 마이크, 배송비까지 해서 한 13,000원 정도 지불한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이건 뭐냐면요. 사실은 커튼을 설치할 것을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데, 당장 커튼은 알아보는 중이고, 당장 뭔가 가릴 것이 필요해서 일단 이불을 그 행거에 걸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오늘 소개하고 싶은 책은 아니죠. 소개하고 싶은 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읽은 책인데, 부족하지만 그냥 책에 대해서 한번 떠들어 보려고요. 이번에 떠들어 볼 책, 소망 없는 불행. 2019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페터 한트케의 책, 소망 없는 불행, 미음사 책이고요. 이 책 안에는 두 가지 소설이 들어있어요. 먼저 첫 번째가 소망 없는 불행이고, 두 번째 소설이 뭐냐면은 아이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소설이 들어있는 소설 묶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소망 없는 불행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자면은, 이 페터 한트케의 실제 어머니께서 자살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설도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기 이야기가 들어간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페터 한트케의 어머니가 자살하시고 난 후에 어머니의 삶을 이야기로 썼습니다. 페터 한트케가. 그래서 이 페터 한트케의 어머니께서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셨는데, 그 어머니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페터 한트케가. 어머니, 근데 책을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책이 정말 쉽지 않은 책이었다. 왜 쉽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어떤 이미지들이 잘 상상이 안 된다고 그래야 되나? 뭔가 묘사를 해도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물론 제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쉽겠지만 이미지가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책이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살을 했으니까 그 이유, 자살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 잘은 모르겠지만 잘은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쨌든 유산, 낙태, 그런 것도 하시고, 참 쉽지 않은 삶이었다, 고통받는 삶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번에는 제가 밑줄 쳤던 거를 짧게 읽어보고, 소망 없는 불행, 진짜 더 많은 정보를 준비는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냥 짧게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비가 오고 해가 뜨면
밖에 있거나 안에 있었다. 여자들의 감정은 날씨에 많이 좌우되었다. 왜냐하면 밖이라고 하면 거의 항상 마당을 의미했고 안이라고 하면 예외 없이 자기만 있을 수 있는 방도 없는 집 안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네, 마지막에 이 부분 자기 방도 없는 그런 페터 한트케 어머니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삶이 이랬다고 볼 수 있겠죠. 소망 없이 사는 게 어떤 식으로든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주 드물었으며 소망 없이 사는 걸 모두가 불행하게 생각했다. 문제는 어머니가 갑자기 무언가에 대한 욕망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배우고 싶어 했다. 그건 그녀가 아이였을 때 무언가를 배우면서 자기 자신에 관해 느꼈기 때문이었다. 네, 좀 좋죠? 좋은 문장이네요. 네, 여기 또 밑줄을 쳤었는데 그리고 이야기 속에 허구를 많이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다른 사람에게는 그 이야기가 더욱 흥미로워질 것이다. 네, 이 부분은 페터 한트케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쓰면서 작가 스스로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야기를 쓰는데 실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로 쓰겠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손실되고 변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더 잘 쓸 수 있을지 고뇌했던 페터 한트케의 생각들도 읽어볼 수 있고요. 집안일이나 하면서 겨우 생계를 꾸려나가는 생활 형식에서 우정이란 기껏 해봐야 서로 친숙한 것을 의미했을 뿐 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걸 의미하지는 않았다. 네. 좋은데요? 네, 우정이라고 해봐야 그저 친숙하다는 것을 의미했을 뿐 속마음을 털어놓는 걸 의미하진 않았다고 하는데 그만큼 저도 그래요.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죠.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건. 그 상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상대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 건지 그것도 살펴봐야 하고 또 그래요. 최근에 읽었던 자기계발서에서도 자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다른 상대의 이야기하는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훨씬 좋다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더더욱 저도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기가 더더욱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들은 모두 공허한 말이 되어버렸고 대답 또한 너무도 상투적이어서 거기에 인간이 포함될 필요는 없었고 사물로도 좋겠다. 이 부분도 우리의 대화가 얼마나 상투적인가 또 그 대화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속마음을 드러내기보다는 사물들 상투적인 사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재밌네.
그녀는 신문을 읽었다. 그러나 그보다는 책을 더 좋아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자신의 삶의 여정과 비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와 함께 책을 읽었다. 처음에는 발라더, 크누트 함순, 도스토예프스키, 막심, 고리카를 읽었고 그 다음엔 토마스 울프와 윌리엄 포크너를 읽었다. 네, 여기 인물들, 사람 이름들 중에 도스토예프스키 밖에 모르겠네요, 저는. 아무튼 이제 페터 한트케의 어머니가 책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저는 책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책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책이 자신의 삶을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었고 독서를 하면서 생기를 얻었다. 독서를 함으로써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감싼 껍데기로부터 벗어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다. 네, 독서가 페터 한트케의 어머니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독서가 모두 자기 이야기인 양 읽었고 어머니는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생기도 얻었다. 독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도 배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죠. 독서 짱입니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이렇게 페터 한트케의 소망 없는 불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영상이 좀 길어진 관계로 뒤에 실려있는 아이 이야기는 생략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